자, 그러면 우리 모셔보겠습니다. 조준영 박사님 준비되셨을까요? 예, 준비됐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네. 혹시 화면 잘 보이실까요? 잘 보입니다. 네. 그대로 진행을 좀 하기 전에 제가 채팅으로 링크 하나를 좀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사실 첫 행사여가지고 회장님 개회사 말씀을 이렇게 멋있게 해주실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어, 그냥 편하게 뭔가 이런 학술적인 교류를 위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편한 자리로 생각해 주시라는 그런 의중으로 이렇게 편한 자리로 이렇게 좀 만들어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PPT로 작성을 했습니다만, 이후에 2회, 3회, 4회 앞으로 작성하실 때 이렇게 PPT가 아니어도 좋으니까요. 예, 아주 편하게 회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보고서들 요약해서 이렇게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예, 부담 가실까 봐 그 말씀 먼저 좀 드렸고요. 제가 준비한 발표 자료는 전국 범죄 피해 조사 2022년도 거 조사 결과 중에서 1인 가구 관련된 부분을 좀 제가 관심 있었던 부분,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필요하겠다 싶은 부분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범죄 피해 조사에 대한 소개 조금 드리고요. 22년도 조사 내용의 주요 쟁점을 좀 소개해 드리고, 분석 결과에 대한 사회적 활용도, 그리고 실증 기반 정책 활용 사례를 좀 소개하고, 대국민 전국 범죄 피해 조사에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는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피해 조사라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조사되는 것이다 보니까, 그 효용성에 대해서 큰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저조차도 했었습니다. 근데 실상 이 데이터를 가지고 많은 부분 정책적인 어떤 기초 자료로 활용이 가능한 그런 저희 연구원 대표 조사라고 할 수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같이 해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범죄 피해 조사 홍보 영상을 제가 22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지금 채팅에다가 링크를 제가 달아놨는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이 영상은 틀진 않을 텐데, 그 링크에 접속을 하시면은 한 2분 30초 정도 전국 범죄 피해 조사가 어떤 것인지 확인하실 수 있는 링크가 지금 채팅방에 지금 올려뒀으니까요.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형민 박사님께서 연책 이제 올해 맡아서 하고 계신데, 요게 요 영상을 만들 때 어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굉장히 그 내용 자체를 러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혹시 활용을 계속해서 하셔도 될지 검토를 한번 더 해봐 주셔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말씀드려 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전국 범죄 피해 조사는 국가 승인 통계입니다.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이제 접수된 범죄 피해 조사 외에 암수 범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고요. 미국 범죄 피해 조사를 모티브로 삼아서 국내에서 2년 정례 조사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 내용은 전국 범죄 피해 조사, 범죄 피해 실태를 대분류인 폭력 범죄 피해와 재산 범죄 피해 데이터를 공개하는 데 공개 범위를 한정하고 있고요. 학술 목적의 DB 업로드나 다운로드 시스템을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 통해서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범죄 피해와 경찰 신고 및 처리 현황이라든지 범죄별 범죄 피해 취약성 요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들을 고려해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또 시계열을 통한 동행 분석이나 아니면 특별 주제를 통한 현안 분석, 형사 정책을 위한 기초 자료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연구 책임으로 했었던 22년도 조사에서는 특별 주제를 1인 가구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와 관련된 주제를 좀 더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 전국 범죄 피해 조사의 필요성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기관이나 대학 교수 연구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이 범죄 실태에 대한 부분들, 인식들, 두려움에 대한 데이터들을 쪼금이라도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2년도 조사의 주요 쟁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 이전 이후가 비교가 가능한 해였기 때문에 살펴보시면은 22년도 조사랑 비교를 했을 때 20년도 조사에서는 폭력 범죄 피해 발생 장소가 집이라고 되어 있었고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인제 해제가 된 22년도 조사에서는 인구 밀집 상업지로 그 비율이 이동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괴 피해 물품도 이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차량 및 부품이 가장 많은 손괴 피해 물품이었고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때는 그 외의 물건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면서 모든 영역에서 이 손괴 피해 물품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22년도 조사에 이전 비율을 회귀하는 그런 양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들은 다른 범죄 피해 영역에서 동일하게 인제 발생된다고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요런 부분들도 저희 조사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1인 가구 범죄 피해 실태에서는 1인 가구랑 다인 가구 두려움에 대한 비교를 좀 해 봤습니다. 지금 그래프로 보시기에 아주 근소한 차이일지 모르지만 일반적 두려움, 구체적 두려움, 재산범죄 두려움, 폭력범죄 두려움 각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됐고 1인 가구가 다인 가구보다 더 많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개별 문항에서 다인 가구보다 1인 가구가 더 부정적인 감정 상태로 나타났고 각 문항의 대분류였던 우울감 그리고 고립감 측면에서 1인 가구가 다인 가구보다는 좀 더 외롭고 고립된 상태임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수치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1인 가구 범죄 피해에 대해서 왜 중요한지 제가 하게 된 그 방점을 찍은 부분이 뭐였냐면 이 1인 가구인 분들이 우울감과 고립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감정 상태가 범죄 두려움, 나아가서 범죄 피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위험 해석 모델에서는 범죄 두려움이 높게 되면 자기 보호 행동이 범죄 예방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렇게 설명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시기 요 시점에서 인제 특별 주제로 1인 가구에서 주요하게 제가 보고 싶었던 거는 과연 1인 가구가 얼마나 이 범죄 예방을 위한 경제적인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 이게 각 유형에 따라서 차이는 없는지 이런 부분을 보고 싶었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설문이 설계가 됐고 그 조사 결과를 이제 뒤에 가서 한번 보여 드릴 테니까 관련한 어떤 논의점이 어떤 부분일지 같이 한번 고민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2022 년도 범죄 피해 조사의 주요 연구 내용이다 보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청소년과 범죄 피해에 대한 부분입니다. 재산범죄의 두려움 같은 경우에는 40-50 대가 가장 높은 그 평균 점수를 보였지만 폭력범죄나 성폭력범죄 같은 경우에는 10 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고 요게 계속해서 유지되는 동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도 좀 뭔가 인사이트를 가지고 왜 그런지 연구자로서 또 실무자분들께서 접근을 하실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요 부분도 넣었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핵심적으로 정말 말씀드리고 싶었던 1인 가구 중심의 분석 결과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인 가구 범죄 피해와 범죄 예방 관련해서 경제적 측면에서 범죄 피해가 부정적인 감성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라고 앞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특히 수치를 보니까 특히 강도의 경우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인 가구보다 1인 가구가 더요. 그리고 범죄 예방을 위한 경제적 비용을 지불을 할 것이냐 이 의사에 대해 미치는 범죄 피해 유형은 다인 가구에 비해서 폭행, 성폭력, 스토킹, 절도의 범죄 피해 영역에서 월등히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스토킹이나 성폭력, 폭행 요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유형별 범죄 예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비용 지불 의사를 살펴보면은 개인 호신이 18.3% 그리고 주거 방범 장치가 29.4% 경비업체 방범 서비스가 19.6% 정도로 나왔습니다.
왜 이 범죄 예방을 위해서 경제적 비용을 지불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다 보니까 그렇다라면 1인 가구의 구체적인 특성에 따라서도 '이러한 의사들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그 특성에 대해서 저희 범죄 피해 조사에서 다루고 있는 개인 인구사회학자 개인 특성에 대해서 분류를 할 만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찾다가 요러한 특성을 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친한 사람 수와 다음 슬라이드가 주변 사람과의 사적 연락 시간입니다. 이건 고립과 우울감과 연결되는 그런 문항이라고 볼 수 있어서 요렇게 비교를 해 봤거든요. 보니까 범죄 예방을 위해서 경제적인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친한 사람이 없는 경우, 그리고 주변 사람과의 사적인 연락 기간이 전혀 안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지불 의사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치도 통계적으로도 물론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굉장히 낮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 특성에 따라서 범죄 예방도 구체적으로 접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범죄의 두려움과 범죄 피해 또는 특정 범죄 피해 취약 대상 유형에 따라서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결론으로 이제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치안 정책의 수요를 파악을 하고 적절히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가 좀 필요한 시점인데, 지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나 부처에서 적극성이 다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들을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후에 뭐 이렇다 할 이슈는 없었는데, 어쨌든 1인 가구 특성에 따라서 범죄 두려움과 감정 상태가 영향을 받는 것은 명확히 확인을 했고, 그에 따른 치안 정책이 적절하게 제공이 되느냐 요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고, 앞으로는 치안을 위한 어떤 복지적인 관점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부분들을 요 발표를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치안 정책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조사한 조사 결과들, 응답 결과들을 살펴보면요. 실제로 치안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응답을 했을 때 응급 안전 서비스가 2 위의 비율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근데 치안 정책의 효과성에서는 이 응급 안전 서비스의 효과성이 높다라고 응답된 비율은 4 순이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이런 응급 안전 서비스, 너도 나도 이거 하면은 뭐 예산도 쓸 수 있고 확산되고 있으니까 남 옆 동네도 하니까 우리도 하고, 이런 식으로 확산되는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방증된 결과라고 제가 설명을 감히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요 조사를 할 때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지자체별 각 치안 안전에 관련된 정책들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한 개 구에서 만족도를 하는 건이 전체 정책 중에서 한 건 있을까 말까였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인제 유행에 따라서 그냥 정책들이 양산되고만 있는 것이지, 실제 수요자의 특성과 특성별 필요한 치안 정책이 무엇인지 고려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1인 가구의 늦은 귀가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 거의 매일 늦는다고 응답한 집단은 세티드나 타겟 하드닝, 그러니까 철조망 같은 거를 문에 설치하고 비상벨 같은 걸 눌러서 침입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들이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한 달 하루 늦는다고 응답한 집단은 사회적 관계망, 오히려 이런 것들 말고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대한 지원 전략을 더 필요로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각도로 봤을 때 쪼금 더 구체적인 평가와 검토를 통해서 이런 치안 정책들이 1인 가구에 한해서만이라도 좀 '다양화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희 이 발표의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인 가구 치안 정책 검토에 대해서 이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는요, 제가 앞에서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고려한 사항에 대해서만 그래프나 비율로 보여드렸지만, 인구 사회학적 요인들뿐만 아니라 감정 상태, 생활 특성, 그리고 건강 상태, 취약한 범죄 피해 유형,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고려를 해서 선호도에 대한 조사도 하고 그거에 따른 치안 정책을 시행했을 때 만족도 조사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연구에서 제가 가장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1인 가구가 이제 과거에는 고령 사회 노인에 이제 주목했고 현재는 20-30대 1인 가구, 노인 1인 가구 요런 분들의 특성을 그래도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이제 범죄 예방을 위한 구체화된 어떤 접근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것이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께서 생각해 봐 주시면 어떨까라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처음에 드린 질문이고요. 요 발표 내용들을 토대로 지금 설문자와 학계의 모든 분들이 이제 모여서 이거를 발표를 좀 들어주고 계신데 앞으로 어떻게 치안 정책이 변화되어야 될지 고민해 주신다면은 오늘 발표의 목적이 다 성공리에 끝났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니, 이 보고서 나온 지가 좀 됐죠? 2년 됐나요, 지금? 네, 지금 3년, 올 햇수로 3년 됐습니다. 22년에 나온 건가요, 이게? 23년에 나왔습니다. 2년 됐습니다. 2년. 2년 됐죠? 예. 햇수로는 3년 됐습니다. 아, 그러게요. 이 좋은 내용을 저도 아직 다 몰랐네요. 안다고 그랬는데 이 세부적인 내용을 오늘 연구원 있는 사람이 처음 알게 됐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 질문하고 그거는 저희가 좀 다 모아서 한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미리 좀 지적을 하자면 화면을 키우고 계신 김문영 박사님, 김랑희 박사님, 이미랑 선생님, 고용호 회장님 제가 보이는 순서대로 이 네 분은 나중에 코멘트나 질문을 꼭 해 주십시오. 아셨죠? 당첨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러면 안 킬래나 인제. 네, 그렇게 하시고요. 이따 끝나고 인제 이 두 번째 발표까지 끝나고 우리가 한꺼번에 종합 토론하는 방식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자, 우리 다음은 윤명수 영감님 준비되셨을까요? 윤명수 하겠습니다. 작가님. 작가님. 죄송합니다. 네. 잠깐만요. 너무, 한번 자료 공유하겠습니다. 네네. 네. 합니다만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라우드 앤 예, 예. 클리어합니다. 뭐 짧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15분, 20분이라서 간단하게 저는 오늘 아마 그 앞에 조재성 박사님이 이론에 대한 강의를 하셨다면 저는 현장 실무에서 하고 있는 우리 어찌 보면 해양경찰이 뭐 해양종합법 집행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하여 그냥 간단하게 제가 경험했던 일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해양경찰이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의 역할 대해서 어떤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요. 그리고 뭐 필요하시다면 뭐 이렇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동영상이 있는데요. 아마 임무에 관한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리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소리가 안 나네요. 나옵니까? 소리가 안 나요. 뭐 화면 좋습니다 근데. 흔들리면 정지하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고요. 간단하게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2004년에 순경으로 들어왔습니다. 작년이 딱 20년 됐습니다. 작년 2020년 딱 근무를 하니까 좀 마음이 좀, 뭐, 뭐,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많이 복잡하게 들었습니다.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뭐 여러 군데에서 근무를 했고요. 21년도에는 이렇게 교수님 덕분에 우리 행정대학원에서도 열심히 뭐 이렇게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는 인천 바다를 한번 지키는 함정장 한 번도 생활 좀 했었고 지금은 여기 해양경찰청에서 감찰관 업무를 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뭐 지나온 시간들이 어찌 보면 여러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돌아온 시간들을 보면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 한 번쯤 이렇게 40이 넘어가니까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2004년에가 제가 25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45 정도 됐는데 한 40대 이제 접어드니까 한 번씩 이런 뭐 인생에 대한 생각들도 좀 많이 들고 뭐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고민들을 했었어요. 이렇게 20년 근무하는 내 생활의 기록들 이런 거를 뭐 큰
뭐 욕심 없이 그냥 담담하게 이렇게 한번 좀 일기 형식으로 좀 예전에 썼었습니다. 특히 이제 함정장 생활하면서 바다에서 있었던 일들을 좀 기억을 휘발시키지 말자라는 마음으로 어떤 사건을 처리하거나 응급환자를 구조를 하거나 변사체를 인양을 하거나 해상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들이 있을 때 그 기억을 잃지 말자 해서 물론 뭐 이렇게 책임지는 뭐 자리를 하다 보면 그거에 대한 어떤 그 감정을 좀 잃고 싶지 않아서 기록했던 것들이 다행히 이렇게 출판사로부터 좀 인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간을 했고 뭐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뭐 어떤 그 서점에서 책을 만난다는 기분, 제 책을 만난다는 기분, 뭐 그런 느낌을 좀 새롭게 받았고요. 혹시나 여기 계시는 분들께도 이런 뭐 이렇게 좋은 이 어떤 출간에 뭐 이런 걸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그 뭐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왜 책을 뭐 이렇게 쓰고 발간했을까? 그리고 뭐 저에 대한 뭐 20년 근무하고 요런 내용들에 대한 생각으로 좀 썼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거는 우리 해양경찰이 하는 일, 그리고 지금 우리 바다가 지금 처한 현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해양경찰이 가져야 할 역할, 뭐,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 이런 순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해양경찰이 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해양경찰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일까 하면 여러분들 대부분 아마 이 세 가지를 생각하실 것 같아요. 뉴스나 이런 데 보시면 중국어 선을 뭐 단속하는 이런 장면들을 뉴스로 많이 보셨을 거고 저희에게는 아마 뼈아픈 좀 역사로 기록될 것 같은데 2014년에 세월호라는 아주 큰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게 떠올리실 것 같고 2008년도에 이렇게 태안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크게 좀 이슈가 됐었죠. 아마 해양경찰 하면 이렇게 국민들이 이 세 가지를 많이 떠올리실 것 같아요. 그 지금 뭐 작년에 저희가 이렇게 국민 인식 조사를 했을 때 우리나라는 해양 국가라고 생각한다라는 이렇게 국민들의 인식들이 많았고 그래서 저희는 국가적으로 중장기 어떤 국가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고 R&D를 확대해야 되겠다 이런 좀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너무 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어찌 보면 좀 저희가 좀 독특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상대하는 외국의 해상 치안 기관들이 대부분 일종의 한 네 번째 군 개념이더라고요. 코스트가드라든지 어떤 국경수비부, 뭐 러시아는 국경수비부고 중국은 뭐 해감총대고 일본은 뭐 해상보안청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 뭐 특사경이나 군 개념입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는 이렇게 어떤 치안 기관으로서 이렇게 좀 경찰 기관으로 좀 업무를 하고 있죠. 이런 부분이 좀 외국에서는 저희 해양경찰 되게 좀 부러워하는 예를 들자면 뭐 일반 사법권, 해양에서 일반 사법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걸 아무래도 우리가 해양 국가라는 것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현재 그렇다는 사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과거 이런 건 넘어가겠습니다. 예전에 뭐 1900 뭐 이렇게 생겼고 눈으로만 보실 수 있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서 예전에 이렇게 1953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70년이 넘었고, 뭐, 지금이야 좀 아니겠습니다만 예전에는 이렇게 뭐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했다라는 과정을 그냥 눈으로만 보실 수 있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발전하다가 저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게 큰 사고였습니다. 93년도에 서해 회리호 사고가 있어서 이제 해양경찰이 어떤 간첩 뭐 이런 것보다는 치안 중심으로도 좀 역할 변모가 좀 필요하지 않냐 이게 좀 화두가 됐었고요. 96년에 배타적 경제수요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해양경찰의 날도 이날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9월 10일은 이제 해양경찰의 날이 되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좀 기억이 이제 나실 것 같아요. 저희 뭐 이제 세월호가 터지고 저희한테 이런 아픔이 좀 있었고 국민 안전처로 좀 됐다가 다시 뭐 이렇게 환원된 뭐 이런 기억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있는데요. 역시 소리가 안 들리신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눈으로만 보셔도 좀 느껴지시죠? 실제 뭐 이렇게 뭐 날씨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보면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실제 이게 뭐 다른 육지에 계신 분들은 뭐 이렇게 촬영도 되고 체증도 되고 이러겠습니다만 실제 해상에서는 이런 부분이 많이 좀 부족하고 요즘 뭐 JTBC인가요? 바디캠인가 뭐 어떤 프로에 봤는데 되게 많이 영상이 많이 나와서 그나마 좀 많이 알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요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이렇게 눈으로 한번 보셔도 뭐 소리가 못 들리시더라도 이렇게 화면상으로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5가지 임무가 있습니다. 5가지 임무가 그 중국어선 아까 보셨듯이 해양 축구원소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저희가 이제 삶의 질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해양에서의 이 어떤 안전 관리가 좀 필요할 거고, 레저객들이 많이 늘었죠. 그리고 이 VTS라 그래서 선박 통항 관리를 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 길 안내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해양 범죄 수사 이 업무도 좀 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그 태안의 오염 사고처럼 해양 오염 예방 방지 업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5가지 업무를 해경이 하고 있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눈으로 실적치를 좀 업데이트해 봤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이런 정도의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실제 이렇게 납포도 많이 하고, 이게 광고선 대응도 하고, 이어도 뭐 이런 해양과학조사선 대응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해양과학조사선 관련해서는 오늘도 좀 언론에 났었는데, 중국하고 좀 2시간 정도 대치했다. 해경 함정끼리 이렇게 대치했다는 이런 언론 보도도 보셨겠습니다만, 지금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뒤에 계속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이 좀 정부 외교뿐만 아니지만 저희도 다 챙겨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뭐 안전 관리는 뭐 이러시죠. 선복, 화재, 뭐 침몰, 좌초, 침수, 뭐 다양한 해양 사고에 대해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눈으로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뭐, 이렇게 범죄 수사는 좀 중요하시니까 우리 학회에 어찌 보면 본질적인 부분일 수도 있어서 이렇게 보시면 해양 범죄가 약 5만 건 정도 1년에 발생되고 있다. 작년 기준으로. 그리고 변사자도 이렇게 발생되고 있다. 뭐, 마약 사범도 이 정도 검거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범죄는 이렇게 해양에서도 충분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인지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뭐, 전체적으로 이건 그냥 뭐 기본적인 숫자라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 배가 몇 척이나 있을까? 이런 생각 해보시죠. 그러면 한 7만 척 정도 있구나. 하루에 이 정도의 배가 대한민국에 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섬은 몇 개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도 해보시잖아요. 한 3천 개가 넘는 섬을 우리나라가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뭐 이런 숫자로 이렇게 뭐 임해의 중요시설도 이렇게 참 많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해양오염 방제 업무는 아까 보셨겠습니다만 바다에서 오염사가 상당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건 미래 세대에 우리가 좀 지켜줘야 될 부분들이라서 이런 것도 눈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조직 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쭉 뭐 이건 뭐 조직의 뭐 이런 내용들이고, 인원이 보면 한 13,000명 됩니다. 여기 경찰청 직원분들도 계시고 그러겠습니다만, 비교하면 아마 부산지방경찰청 정도 수준 될 것 같아요. 뭐이 정도 인원을 가지고 있고 전국의 바다를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부분은 저희가 이제 2조를 넘었어요. 이제 어느 순간 이렇게 1조 9천억, 2조 가까이 좀 이제 좀 됐고요. 생각보다 장비가 많습니다. 장비가 많으면 장비 운용에 대한 비용이 많고, 저희가 아마 청이라고 불리는 정부 조직 중에 작년 기준 한 5등, 6등 되더라고요. 그만큼 예산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뭐 가용할 수 있는 함정이나 항공기가 있다 보니 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시면 법들이 되게 많을 텐데, 저는 이게 좀 대단하다고 보는 게 19년도에 보시면 해양경찰법이라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이 정부 조직법을 좀 갖고 있는 경우가 좀 드문데, 이렇게 해양경찰법을 갖고 있다는 게 좀 특이하다고 좀 볼 수 있고요. 조직법을 갖고 있는 기관이 제가 알기로는 몇 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국정원, 뭐, 경찰청, 뭐, 소방도 아직 없죠. 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좀 이렇게 좀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함정 척수 뭐 전국에 뭐 요렇게 경비 함정 한뭐 이렇게 300척 이상, 그리고 항공기도 뭐 25척 이상 있어서 우리나라 바다를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관할 해역은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겠습니다. 뭐 참 넓은 바다 지키고 있구나. 근데 이 정도나 지키는구나. 4.5배나 되네. 뭐 이렇게 해안선이 이렇구나.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빠르네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좀 하고 그냥 시간 관계상 이렇게 넘어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도 이렇고 인원이 한 13,000명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좀 중요한 건 이제 우리 바다죠. 바다의 우리 처한 현실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영상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산 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가운데 사진 보시면 이 빨간 점 이런 점들이 이 레이더에 찍히는 이 물표의 점들입니다. 이게 선박들의 레이더 물표거든요. 빨간색으로 보시는 게 전부 중국 어선들입니다. 정말 많죠. 근데 이렇게 좀 이렇게 어떤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이 이렇게 거의 저희 끝단까지 옵니다. 끝까지 오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그만큼 못 나가는데, 아마 어획고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이렇게 좀
이렇게 뭐 호시탐탐 많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 그 중국 측에서는 그 이의지 끝판왕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뭐 이렇게 수역을 그어놓고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회색지대라고 합니까? 이 중간 지역에서 이 잠정 조치석에 있지만 꾸준히 이렇게 중국 이렇게 국가적으로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저희 해양 경제를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열악할 수밖에 없는 건 상시 배치가 아직까지는 좀 힘든 부분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 어제 나온 뉴스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약 70m 되는 어떤 양식장을 설치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중국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걸 왜 설치를 할까요? 이 그렇죠. 잠정 소치수에게 아마 나중에 뭐 실효적 뭐 어떤 비교를 하겠다 뭐 이런 논리를 쓰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를 좀 하고 있고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뭐 이런 뭐 로켓도 쏘고 이렇게 뭐 끊임없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도 뭐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해양 조사선이 있습니다. 저희가 해양 조사선에서 저희한테 요청하는 게 그 조사 활동에 방해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대요. 그래서 좀 위협을 많이 느끼고 있고 해경 함정에서 좀 많이 우리를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실제 보시면 중국 해경하고 대치하는 게 실질적으로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 이렇게 외해까지 나가서 좀 지켜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뭐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게 저희 칠광구 이쪽인데 요건 뭐 시간 관계상 그냥 눈으로 보시고 상당히 경제적으로나 앞으로도 좀 이걸 좀 챙겨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요런 부분은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 되겠죠. 밑에 쪽입니다. 그 서해 이쪽은 그냥 눈으로 다 아셔서 뭐 항상 저도 인천에서 근무를 합니다만 이 서해 접촉 해역이 좀 긴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 역사적으로도 이런 일이 있었고, 제가 2010년에 인천에 근무했을 때 사실 그때 2010년 여기 보시지만 3월, 11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을 때 경비함정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다 이런 걸 느꼈던 사람이고 겪었던 사람이라서 아직도 그 기억을 좀 잊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저희는 이제 뭐 수습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도 좀, 뭐 가슴 아픈 뭐 추억도 좀 있습니다. 그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라는 걸 생각하면 끊임없는 어떤 전력 증강 사업이 좀 필요하고요. 이제 뭐 저희가 좀 어찌 보면 뭐 공무원들이 늘 하는 말이 뭐 예산과 인력을 늘려주십시오. 하지만 결국 이런 세력의 어떤 물리적 이런 뭐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다양한 이제 저희도 수중에서도 할 수 있는 것까지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R&D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열심히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눈으로만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저희는 이제 고성능 장비도 좀 포함하여 뭐 이렇게 좀 중요한 건 이 해양 정보 융합 플랫폼이라 해서 아마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가형 세력을 다 해양 데이터로 통합해서 이렇게 좀 모든 실시간으로 이렇게 저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보 공유를 해서 이렇게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좀 스마트한 해양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눈으로 보셔도 충분히 좀 뭐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슈가 좀 요즘 인태 전략 관련인데요. 뭐 눈으로 또 보실 수 있겠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좀 한 중요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인도 태평양 이 지역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도 이런 아까 말했듯이 외국 해상 치안하고 교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태 전략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저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뭐 회사 소개는 이렇게 하고요. 뭐 저희가 뭐 제가 뭐 교수님이 너무 부럽게 말씀하셔서 뭐 요렇게 좀 했었는데 실제 저도 현장에 있다 보니까 있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 뭐 야간에 이렇게 실제 구조 임무를 좀 해서 저도 좀 떨렸고 다행히 이렇게 뭐 국민 한 분을 구조를 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좀 기억에 남고요. 실제 구조 영상도 좀 있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위기에 처한 선장님들도 구해보고 뭐 이렇게 밤새 씨름하면서 뭐 이렇게 했던 기억도 있고 이렇게 뭐 바다에서는 뭐 어쩔 수 없죠. 뭐 소방관의 역할도 좀 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불도 끄러 다니고 뭐 이랬던 기억이 좀 듭니다. 뭐 실제 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한 40 정도 되면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저한테는 좀 많이 들어서 지금도 좀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뭐 이런 의미들이 뭐 좀 생각이 나고요. 실제 뭐 제가 많이 좀 저도 좀 제 삶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만나서 여기 뭐 좋은 학회에 이렇게 여러 훌륭하신 분들 만날 수 있는 것도 저에게는 큰 영광이고요. 뭐 일단 이렇게 살면서 좀 조금씩 저도 좀 노력해서 뭐 해양경찰도 알릴 수 있도록 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마지막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뭐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그 학교 발전이 좀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좀 해양경찰 만나게 되시면 많은 성원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삶이 바뀌고 있으시네요, 진짜. 우리야말로 학회원들이야말로 오늘 발표해 주신 두 분 덕분에 앞으로 삶이 바뀔 것 같습니다. 아주 귀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갑자기 지정 토론자가 계시죠? 네 분. 네 분 외에도 이제 많이 말씀하실 게 있을 것 같은데 순서 없이 뭐 이렇게 그러니깐 지금 하신 걸 하셔도 되고요. 김민영 박사님, 김나희 박사님, 이미랑 선생님, 고영호 우리 경정님 네 분 한번 쭉 한 번씩 한마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선. 코멘트도 좋고 질문도 좋습니다. 그래서 김민영 박사님 한마디 해 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그, 한국형사법무 정책연구원의 김민영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도 사실 지난번에 총회에 참석 못하고 그래서 오늘 처음 뵙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또 다른 기회에도 또 대면으로 만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먼저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사실 두 분 발표가 너무 재밌어 가지고, 오늘 이런 학회에 참여하고 이렇게 얘기 듣는 기회가 있어서 정말 감사드린다.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많이 들었습니다. 두 분 발표에 대해서 그냥 잠깐 조금씩 궁금한 점이 조금 생겼는데, 사실 그 언제 범죄 피해 조사 관련돼서는 1인 가구 조사가 됐다라는 것까지만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좀 재미난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건 모르고 있어 가지고 정말 다시 한번 다운받아서 열어봐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음 그리고 이제 얘기 주셨던 것 중에서 저는 약간 생각이 쪼끔 달랐던 게 뭐죠? 1인 가구의 범죄 예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수단이 있어서 필요성과 효과성에 있어서 사실 그 순위가 쪼끔 달랐는데 이게 그 1인 가구라는 개인의 선택이란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응급 안전을 사실 이렇게 '정부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의 필요성 때문에 아마 1 순위가 됐을 것 같고 사실 근데 그 수단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 어 응급 안전의 효과성은 쪼끔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그런 응급 안전이란 상황 자체가 자주 발생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효과성이 떨어지고 타겟 하드닝이 1 순위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올라가는 약간 이런 순위 변동이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정부가 해 주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냐 약간 그 부분이 반영돼서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쪼끔 들어서 그 부분도 쪼끔 더 고민을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 이렇게 발표해 주셨던 그 부분 해양 경찰 부분도 사실 제가 해양 경찰을 이렇게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본 기회가 별로 없어 가지고 정말 재밌게 들었고 이런 소방관 역할까지 이렇게 쭉 한다라는 걸 새삼 깨달아 가지고서 '정말 많은 일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지금 제 든 생각이 검찰청이나 약간 이런 데랑 인력은 쪼끔 비슷한 것 같은데 정확하진 않지만 '예상금 연모는 정말 많이 차이 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여러 가지 얘기 주셨던 것 중에서 그 실효적 점유 부분은 뭔가 이렇게 설치되기 전부터 저희가 뭔가 좀 대응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게 안 됐다는 점이 좀 아쉽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아마 앞으로는 좀 더 외교적인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제가 작년에 인제 연구 과제를 하면서 마약 과제를 하면서 사실 우리나라가 약간 그 청정국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경유지로 이용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고 그것대로 관련해서 인제 작년에도 그런 사건들이 세상에서 적발되는 사건들이 이렇게 좀 몇 건 있었다고 들어 가지고 혹시 관련돼서 얘기해 주실 사항이 있으시면 좀 얘기해 주시면 좀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아주 좋은 코멘트와 질문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나희 박사님 혹시 교육위원으로 계시는데 말씀 주실까요? 네, 저도 네, 저는
범피는 잘 몰라서 네. 그렇고 예. 그 해경 쪽은 마약 관련해서 저도 제가 인제 연구를 마약을 하다 보니까 해경 쪽에 계신 마약 그 관련해서 하시는 분들하고 가끔 인제 소통을 하고 하는데 아까 그냥 잠깐 이렇게 한번 말씀하시고 지나가시기는 했는데 어 그동안에 제가 그 봤을 때는 그 우리나라에서 진짜 그 중요한 게 국경을 지키는 것 같고 그게 해경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영역이 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뭐 예산이나 아니면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요청을 했을 때 약간 정부에서는 좀 육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 경찰들이 하는 업무에 쪼금 더 이렇게 잡아들이는 개인을 잡는 거에 좀 더 많이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 관련해 가지고 아까 김민영 박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마약하고 관련해서 혹시 예산을 뭐 더 받을 필요가 있는 영역이나 뭐 아니면 올해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이런 거 알고 계시면 몇 가지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어도 올해의 2025 년에 해경에서 어떤 주요 핵심적인 이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 좀 알려주시면 좀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유 지금 뭐 특히 우리 김양희 박사님은 현재 연구하고 계신 계속 마약 관련 질문을 주셨고요. 참고로 우리 김양희 박사님은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김민영 박사님은 사실 우리 그 세미나 전에 그 학술 기획위원회 위원하고 계시는데 6월 20일 날 학술 그 대회 저희 준비 회의를 막 우리 줌으로 가졌습니다 사실은. 예. 그리고 막 급히 끝내고 들어왔고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저기 이민아 선생님 자기소개 잠깐 하시고 질문이나 코멘트 해 주시죠. 예. 목소리가 꺼져 있습니다.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이민아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의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이랑이라고 합니다. 네. 꾸준히 주인과는 연구실 선후배로 이렇게 오게 됐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발표하실 때 집으로 이동 중이어가지고, 네, 뭐, 한복도 하느라고 제대로 못 들어가지고, 제가 보여주신 연구 자료 보면서 다음번에 뵙게 되면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해양경찰 관련해가지고는 진짜 저는 이쪽으로는 아예 문외한 어,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안내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니까 진짜 뉴스에서 보던 거 이외에 진짜 많은 일을 하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진짜 되게 단순한 얘기지만 우리나라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은 한복을 그새 하셨네요, 빨리도. 아, 네. 네, 아까 엄청 빨리 우리 뛰어왔습니다. 저는 저번에. 학술기획위원회 회의 때 들어오셨었거든요. 그런데 그새 바뀌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 고용호 저기 말씀 주시고요. 그다음에 좀 이도선 교수님이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혹시 뭐 차를 세우고 한 말씀 할 수 있으시면 좀 이따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우리 이도선 교수님 너무 오랜만에 뵈 갖고. 자 우선 네, 알겠습니다. 네 좀 이따 한번 해 주시죠. 예예. 네. 고용호 형정님 한 말씀 예. 네. 네. 저는 경기 남부경찰청에 근무하는 고영호 경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의미 있는 첫 세미나 너무 반갑고 축하합니다. 예. 우리 조재성 박사님하고 윤명수 우리 작가님 그 발표 잘 들었고요. 먼저 이제 조재성 박사님 발표를 듣고 최근 이제 늘어나는 1인 가구 시대적 흐름이 좀 반영된 아주 적절한 주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찰청 입장에서 특히 이제 범죄예방대응과 쪽에서 조금 그 1인 가구 유형화에 따른 어떤 맞춤형 치안 정책에 대해서 좀 적절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공감을 했고, 또 이제 중간에 이제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치안 안전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어떤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 그래서 실제 수요자의 특성하고 필요한 정책이 고려가 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참 놀라웠고, 또 한편으로는 또 저희 경찰청 입장에서 반성도 하게 됐습니다. 어쨌거나 그 경찰청 저희 관련 부서에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1인 가구에 대한 연령대, 귀가 시간, 기타 특성 등등을 고려한 어떤 좀 시대의 상을 반영한 맞춤형 범죄 예방 아이템을 발굴하고 또 정책을 좀 추진을 하는 거를 좀 저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미 있는 주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윤명수 우리 작가님 해양경찰 선배님이신데, 제가 간부부생 동기들이 또 해경에 많이 있어서 굉장히 친근했습니다, 일단. 그리고 또 그런 해경의 소중한 경험과 느낌을 기록으로 또 남겨서 책까지 쓰시고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또 해경의 역사부터 역할 뭐 이런 것들 다 해주셨는데, 하나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어, 그 어떤 저희 이제 예를 들면 경찰 같은 경우는 소방과의 어떤 그 업무 관계에 있어서 좀 뭐 갈등 또는 좀 역할이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치자 어 보호 관련한 어떤 실갱이들이 있는 게 대표적인 예인데, 단순 주치나 또는 뭐 어떤 범죄 관련성이 있거나 할 때는 경찰이 처리를 하고, 어떤 외상이 있거나 건강 상태가 좀 좋지 않아 보이거나 그럴 때는 소방이 하는데, 그런 그 기준 판단 자체가 애매모호하다 보니까 늘 현장에서는 좀 어떤 협업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는데, 해경도 분명히 어떤 해군이나 공군이나 뭐 어떤 군과의 어떤 역할 분담이나 협업이나 그런 게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우리 경찰하고 소방하고의 어떤 그 주치자 보호 사례처럼 조금 그런 좀 역할 분담 좀 애매해서 좀 늘 좀 군과의 어떤 그런 갈등이 있는 사례가 혹시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예. 네. 아이 고맙습니다. 까다로운 질문 같은데. 우리 아까 이조선 교수님 혹시 말씀 가능하세요? 아까 운전 중이신 것 같은데. 굳이 운전하는 사람을 갖다 제가 어디 가셨지? 안 예, 보이네. 예, 들리시나요? 아 예예. 예, 아, 예. 아, 네, 예, 대전에 있는 한남대에 있는 이도산입니다. 그, 제가 늘 존경하는 우리 박준희 회장님께서 이렇게 또, 어, 운전을 하면서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어, 오늘 두 가지 발표를 이제 운전하면서 듣느라 산만해가지고 제가 아주 깊이 있는 토론이란다. 질문을 드릴 여력은 좀 부족하지만, 우선 전국 피해자 조사에 대해서는 형사본무연구원에서 늘 이렇게 매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경년 단위로 하고 있나요? 예, 경년 단위로 하고 있는 걸로 알지만, 여튼 제가 좀 조재성 박사님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기도 하고, 저도 관련 분야의 연구자로서 더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런 피해자에 대한 조사,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특성들에 대한 이게 정책 반영에 대한 부분들이 늘 아쉬웠습니다. 물론 뭐 경찰이나 또는 범죄 피해자 지원 국가 지원 단체도 있고 또 NGO 단체도 있지만, 어, 가령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이 지자체의 역할과 임무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산광역시청에는 범죄 피해자 지원 업무를 하는 기능이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부서의 이름에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는 않지만 그 기능에는 그런 일을 해야 함이 있음을 저는 알고 있는데, 뭐 광역이나 기초 지자체에게 가장 중요한 업무는 아니겠지만, 분명히 지역 사회에 있는 이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어, 그 지자체의 어떤 지원, 그다음에 유관기관의 지원, 이런 어떤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 이게 현실적으로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되겠고, 또 형사법무연구원에 계시는 또 많은 박사님들의 또
연구 성과물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해양경찰에 관련된 주제 발표는 저는 뭐 부산 출신이고 해서 또 집 앞에 또 부산 해양경찰서가 있어서 늘 자주 보면서 이 거친 바다라는 환경 자체도 굉장히 또 육경은 또 겪기 힘든 또 아주 그 동료 간의 끈끈한 그 우애가 깊은 거를 저는 또 알고 있습니다. 또 지인들도 해양경찰에 계시지만 굉장히 열악한 조건과 상황 속에서 되게 일당백의 업무를 하는 기관의 공직자분들이 아니신가 늘 생각을 하는데 오늘 해양경찰 전반에 대한 소개도 잘 들었고요. 또 우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또 우리 박준희 회장님과 또 아주 좋은 추억의 그 공부의 시간들을 가지셨다고 하니 또 우리 해양경찰 발전을 위해서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드리고 또 공부를 하신 또 그 공직자이시니 우리 해양경찰 연구와 실무 발전에 있어서 또 많은 역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짧게 할 것 같으면 엄청 말이 많으시대. 차가 다 아니길 다행입니다. 차길 다행입니다.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예. 우리 저기 아까 소민아 교수님은 계속 잘 카메라 켜놓으시지만 소민아 과장님 혹시 말씀 가능하세요? 우리 부회장님, 예. 아니, 저는 앞에는 제가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잘 못 들어가지고 제가 왜냐면 저기 부회장님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지금 이제 복지부 소속 기관인 국립정신건강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신과 전문이고요. 저는 이제 이 상황에서 좀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는 의료 섹션이 보통 이제 90%가 그러니까 민간 의료 기관이고 한 10% 정도가 국공립 의료 기관인데 그 드문 이제 10%의 국공립 의료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진료도 하고 있지만 저희 기관 자체의 특성이 이제 복지부 소속 기관이다 보니까 이제 복지부의 특히 정신건강 정책 이제 파트의 어떤 업무 지원이라든가 정책 지원 기능도 저희가 일부 하고 있고 또 이제 과기부나 이런 데서 이제 펀드를 받아서 임상 현장에서 연구가 필요한 부분에 연구자들하고 이제 펀드를 뿌리거나 그런 연구 과제를 관리하는 그런 기능도 하고 있고 그런데요. 저는 이제 저희 센터에서 진료랑 그다음에 이제 그런 정신보건 정책 지원 기능 뭐 이런 것들을 경험이 있고 현재는 주로 이제 임상 진료를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저희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또 경찰하고 굉장히 관련이 좀 깊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일선 현장에서 제일 골치 아픈 건수가 많지는 않은데 한 케이스가 생기면은 굉장히 일당백을하는 정신질환자라든가 아니면 주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응급 입원 의뢰하고 이런 것들이 모든 자원이 가장 풍부하다고 알려진 수도권에서도 정신응급을 처리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저희 기관이 이제 그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경찰청이나 아니면은 이제 중앙경찰청하고도 이제 여러 가지로 밀접한 업무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신질환 범죄자들의 정신 감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범죄랑 생각보다 직간접적으로 좀 관련이 많은 부서에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해양경찰은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고 평상시에 굉장히 접하기 어려우니까. 근데 이제 사실 아까 하셨을 적의 자료 중에서 해양경찰이 굉장히 마음고생이 컸을 세월호 사건이 사실 정신과가 공공 섹터로 나가는 하나의 또 굉장히 큰 어떤 에라를 긋게 되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재난이나 재해가 있어도 그 재해나 재난을 겪고 서바이버들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한다는 개념은 별로 없었어요. 본인은 너무너무 괴롭다가 각자 이제 서바이버들이 각자의 힘으로 어떤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다가 안 되면 자살하고 막 그게 기사화되는 정도의 이제였는데 세월호 사건은 국가가 그런 트라우마 재난이 터졌을 때 바로 이제 개입을 해야 되는 서바이버들의 정신 건강의 위기 개입에 개입해야 된다는 어떤
단초가 된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 또 하나 이렇게 딱 보면서 경찰이긴 하지만 단순 경찰의 일이 아니라 부서 중에 한 분 정도는 외교를 담당하는 분도 있겠다. 특히 국경 이슈라든가 미립국이라든가 그래서 저희도 외교부하고 같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하면 요새 또 외국인이 정신 응급 상황에서 또 신고가 들어오고 막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다양한 부처가 협업해야 될 일이 많구나라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서민아 과장님, 현재 부회장직 맡고 계시는데, 저 또 세월호 사건이 또 정신과 그쪽 분야에 이런 의미가 있는지 몰랐네요. 예, 고맙습니다. 우리 카메라 계속 켜고 계시는 손동필, 우리 부회장님도 뭐 하실래요? 말씀 한마디? 저, 이게 너무 안 켜놔서 중간에 의무감으로 이제 사실 켜긴 했거든요. 이게 사실 줌 강의해보고 세미나 해보고 하면 사실 한 10%, 20% 켜놓고 나머지 다 이제 다 꺼놓으면 발표하는 사람도 힘 빠지고 분위기도 다운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사실 이게 마음속에서 강제적으로 저는 이제 켜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는데 두 분 발표를 딱 듣고 나니까 기분이 되게 좋아졌어요. 이게 우와 발표도 너무 재밌게 하시고 조재성 박사님도 그렇고 윤명수 경감도 그렇고 와 이렇게 발표를 재밌게 잘해 주시고 흥미로운 주제를 해 주시니까 이게 사실 뒷목 뻑뻑한 게 사라졌어요. 이게 1시간 딱 듣고 나니까. 야, 우와 이거 최고예요. 정신건강 소비자 과장님 정신건강 완전 치료됐거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이제 감사한 발표였다. 이게 저는 사실 저 질문할 거 되게 많이 적어 놨는데요. 지금 제 입장에서 질문을 하고 안 하고는 중요치 않은 것 같고 일단 저 두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박준희 회장님 너무 감사드린다. 이 말을 하는 게 이제 제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사실 오늘 첫 세미나 때 너무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질문은 제가 따로 이제 나중에 연락처를 받아서 사실 꽤 많이 적었거든요. 따로 제가 연락드리고 전화 드리는 게 옳은 일인 것 같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두 분.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원래 예정은 9시 끝내려 그랬는데, 그래도 들어오신 분들 한 말씀 좀 할 수도 있게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빨리빨리 해서라도. 우리 홍영호 박사님, 홍세현 박사님, 리카르도, 김혜정 선생님, 뭐 이렇게 쭉 한번, 홍영호 박사님? 안 되고, 홍세현 박사님? 리카르도 교수님? 네. 그리고 아까 우리 김혜정 팀장님? 네. 한 말씀 하시죠. 뭐 인사도 좀 하시고. 제가 오늘 출장을 좀 멀리 갔다가 대낮부터 잠을 자서 지금 카메라를 켤 수 없는 모드였습니다. 늘 듣듯이 해경이라는 부분이 저는 국가의 중대한 해안선을 지키는 상황, 그다음에 실제로는 중국 배와 난투극이 벌어지거나 창으로 찌르거나 이런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이 일촉즉발의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고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평야에서는 전쟁을 하지 않더라도 매일 전쟁을 치르고 계시는 해경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혜정 팀장님. 출장으로 힘드신데 불구하고. 리카르도 우리 교수님이 저 손든 거죠? 저 모습이. 예, 말씀 주시죠. 저도 빨리 인사할 거예요. 어쨌든 발표 잘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 저 최근에 해양경찰 관련 논문 써서 그래서 지금 발표 잘 들었고 앞으로도 다시 해양경찰 관련 연구하면 발표자한테 연락 줄 거예요. 아이고, 좋습니다. 예. 네. 저 리카르도 교수님, 저 윤명수 우리 영감님하고 작가님하고 논문 하나 쓰세요. 네네. 네. 어쨌든 논문 보내고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도 사실 해양경찰 관련 논문을 쓰고 있으니까 만약에 질문 있으면 연락 혼자 쓰지 말고 같이 좀 쓰시라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리카르도 교수님. 네. 네. 자.
그럼 우리 이제 질문이 길었죠? 코멘트도 길고 우리 조재성 박사님하고 윤명수 작가님 차례대로 답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조재성 박사님 먼저. 예. 예, 뭐 답변이라고 제가 드릴 만한 그 질문들은 뭐 많지는 않은 다들 같이 들으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없었고 다만 그 김민영 박사님께서 역시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저보다는 더 넓으시고 깊이 보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저는 그냥 당연히 응급안전 서비스의 필요성에서 효과성으로 다시 조사를 했을 때 순위가 떨어진 걸 보고 이거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요렇게만 접근을 했는데 실상 이제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를 해서 이 결과에 대해서 좀 해석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됐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앞으로는 적용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 의견 말씀 너무 좋으신 말씀이고 그리고 특히 경찰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 가져준다는 말씀도 또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주신 것도 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예, 그 뭐 답변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재성 박사님. 자, 우리 윤명수 윤 작가님. 계속 그렇게 작가가 없어서 좀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관련하여 좀 질문들이 너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저는 뭐 채팅창에 남겼습니다만, 아마 이 연락처가 공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련하여서 연락 주시면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걸로 답변을 다 가름하고요. 실제 김가미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마약 우리 관련해서는 실제 국정감사를 받거나 국회의원 마찬가지로 많은 주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단속 역량을 좀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문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경기청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경찰과 소방 관계가 있듯이 해경과 해군 관계가 궁금하다. 당연히 궁금하실 수밖에 없고요. 근데 해군의 어떤 그 해군력, 전투력하고 해경의 치안력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보 개념에서 접근하는 것과 치안에서 접근하는 거는 좀 다르다는 공통점은 있겠습니다만 그 관점에서 업무 영역은 확실하게 좀 나눠져 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정리가 좀 되는 상태고요. 그리고 세월호 관련해서 어떤 서바이버 개념으로 어느 정도 아마 세월호가 우리 사회에 많이 던져준 화두가 여러 분야에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것 같고요. 국가의 역할, 국가가 어디까지 했어야 되는 부분이냐라는 부분은 아직까지도 좀 아마 많은 생각들을 좀 갖게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게 가장 최우선이다 생각하고 오늘 답변은 이런 식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주시면 친절히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서 이상입니다. 윤 작가님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 첫 아카데미 아레나 가 아주 즐겁고 재밌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부담 없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최소한 들으신 분들은 요 다음 기회에 다 한 번씩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좀 조재성 위원님 예, 그렇게 좀 오늘 27분 들어오셨거든요. 네네. 네, 잘 좀 또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정말 끝나기 전에 근데 꼭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제가 진행을 막 하는 바람에 못 하신 분 혹시 코멘트나 질문 혹시 추가로 있으시면 주실까요? 그러면 없으세요? 제가 미국에서 주세요. 예. 유일하게 들어온 사람 같으니까 미국 멀리서 자격이 있으십니다. 예. 그런가요? 카메라를 못 켜서 너무 지금 죄송하고요. 어디시죠? 우리 교수님? 저는 버밍엄 알라바마에 있습니다. 예. 그러게요. 네, 몇 분은 만나 뵙고요. 많은 분들을 실제로 뵙지는 못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국에서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배울 수 있었고 특히 이제 범피라고 하는군요. 범죄 피해 조사를. 그런 맞습니다. 용어도 알게 되고 또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조사하고 있는 NCVS 내셔널 크라임 빅팀 서베이 매년 조사하고 있는데 이 NCVS 같은 경우는 2006년에 대대적인 이제 방법론이 변경이 되었고
그리고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전에 이제 취약해서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쪼끔 더 이제 추가를 시키게 됐죠. 그런 부분이 이제 혐오 범죄라든가 아니면 이제 성소수자에 대한 부분이 약했기 때문에 그런 게 추가가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2023년도 데이터까지는 나와 있고요, 미국에서. 한국에서 범죄 피해 조사를 할 때 샘플링을 어떻게 하는지가 정말 많이 궁금했고, 미국처럼 미국은 다양한 인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 젠더 아이덴티티도 다른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이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그런 부분들도 를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범죄 피해 조사 그리고 또 힐링 가구에 초점을 맞추셨다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샘플링이 어떻게 되는지는 저는 궁금했습니다. 이 답변을 안 주셔도 돼요.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이제 US 코스털 가드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해양 경찰 같은 부분이죠. 근데 이제 저희 일반적인 학자들 입장에서는 접근이 많이 어렵죠. 그 페더럴 연방 쪽의 정부고, 그다음에 이제 조직 자체도 이게 뭐라지? 홈랜드 시큐리티 산하에 있고, 물론 전시에는 국방부 소속으로 바뀌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CJ 쪽 교수들이 이제 학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한국에는 해양 경찰 이제 경찰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쪼끔 한국에 계신 학자분들이 접근하기가 쪼끔 좋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제 내륙 육지에서 하시는 이제 경찰분들은 이제 많은 연구가, 물론 아직까지도 이제 오픈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해양 경찰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진행이 되고, 그래서 범죄 학자들이 좀 이렇게 비교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런 거, 그러니까 범죄 예방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미국에도 US 코스트가드가 있으니 한국 해양 경찰하고 할 수 있는 비교 연구가 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오늘 많이 아침부터 공부를 너무 많이 했어요, 새벽부터. 그래서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임 교수님 코멘트 안 들어서 큰일 날 뻔했네. 아유. 혹시 저기 코스트가드가 평시에는 국토안보부 소속이었다가 전시가 되면 국방부로 바뀌는군요. 아, 그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혹시 제가 이렇게 지정을 안 하는 바람에, 아니, 지정을 너무 했죠. 지정을 하는 바람에 말씀을 못 하신 분, 꼭 '나 이 얘기는 해야겠다.' 하시면 없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무리를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다음 달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계속 집어넣을 수 있고요. 뭐 날짜를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지금 3 번, 4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5월 달에는 지금 특별 세션이 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때 특별 세션이 뭐냐면 그 융합 보안 관련해 갖고, 그 사이버 범죄 융합 보안 관련해서 5월 달엔 집중적으로 한 3-4번 하려고 합니다. 예. 아마 6월 달에 정기학습 세미나 놔두고 할 텐데, 그리고 가능하다면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가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한번 오프라인도 다시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발표해 주신 조재성 박사님, 그리고 윤명수 작가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오늘 27 분이 들어와셨습니다. 저 이렇게 많이 들어올 줄 몰랐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늦은 시간까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직 우리 김나희 박사님처럼 귀가 안 하신 분들은 안전하게 귀가하시고 예, 댁에서는 푹 쉬시도록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